뜸치 뜸치 뜨듬치 뜸치.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호랭이 수호랭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새로운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어질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언제 영상이 올라오나요? 뭐 이렇게 좀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힘내서 일들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러브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심리사에 대해서 자주자주 질문해주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첫 번째 준비한 파트는 바로 상담심리사 대학원!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지인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 관련 질문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 따라란! 학부 전공과 전혀 관계없어도 석사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부는 사회복지학이랑 청소년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사에서 상담심리 전공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석사랑 학사 전공이 다르고요. 제 주변에 제 동기나 뭐 선후배들을 봐도 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세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순수미술을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컴퓨터공학이 학부 전공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뭐 사회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진학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부 전공과는 크게 관련 없이 이제 석사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따라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거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크게 일반 대학원이랑 특수대학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연구, 좀 심도 있는 공부를 진짜로 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곳, 즉 공부를 위해 진학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수업도 주간에 개설이 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랩실이라고 하죠. 연구실도 마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논문을 써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도 석사, 박사 과정들이 모두 개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나는 심도 있는 상담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미래 꿈꾸는 직업이 뭐 교수나 연구자나 이쪽이 조금 목표이다. 혹은 꼭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 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주간에 수업이 개설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과 병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은 뭘까요? 특수대학원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등등등등등등 실무자를 배출해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특수대학원에 좀 크게 나눠서 봐야 될 게 교육대학원과 기타 다른 특수대학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중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이제 임용을 볼 수 있는 즉 이 교직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 이 관련된 학점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 교육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뭔가 꿈이 이제 이런 중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좀 꿈꾸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점 이수를 하시고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다른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 전공과는 관계가 없이 또 진학이 가능하고 이제 교육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모두 수업 자체는 6시 이후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개설이 되고요. 논문 같은 경우에도 필수로 써서 내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일반 대학원은 논문 필수 졸업이라면 특수대학원은 논문이 필수 졸업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빠밤! 아무래도 학교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석사 때 학교에 이제 뭐 수련 시스템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제 학교를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저는 홍대 일반대학원을 나왔는데 지금이랑은 완전히 수련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수련 시스템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홍대라고 해서 제가 다녔던 기준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외에 상담대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뭐든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아는 것도 알죠. 이렇게 하늘을 나는 뭐 그런 대학교 가면 당연히 좋죠. 그 이외에 좀 상담으로 되게 강세를 보이는 대학원들은 뭐 가톨릭 대학교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좋은 대학교만 가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고르실 때 팁은 가고 싶은 대학원들을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규 교수님이 계신데 김정규 교수님이 게슈탈트 쪽으로는 아주 우리나라 1인자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숙대 같은 경우는 게슈탈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추구하시고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대학원에 원서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빠박! 영어 작아지는 나의 마음. 저는 어릴 때 영어가 저의 발목을 이렇게 평생 잡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필수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영어를 요구하는 수준이 막 원어민처럼 프리토킹이 돼야 된다거나 막 진짜 막 샬라샬라 막 영어 다 알아듣고 막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서를 보고 읽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즉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모든 신간, 여러 가지 기법, 뭐 이런 새로운 논문들, 연구 결과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을 하려면 이제 원서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원서로 수업하는 수업들이 좀 여러 수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원서 읽고 요약하고 물론 발표는 한국말로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영어 힘내봅시다. 힘!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심리학, 뭐 이제 상담 관련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진로를 일찍이 정한 친구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보내줬는데요. 빠밤! 청소년이 딸 수 있는 심리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뭐 임상심리사나 청소년 상담사나 이제 학회 자격증들인데 일단 청소년 상담사만 해도 대학을 졸업해야 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딸 수 있는 심리 자격증은 따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심리 관련해서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뭐든 그렇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막 되게 고스펙, 고학력 막 이렇게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상담심리사로 일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가면 좋다 이거인 거지 뭐 그런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꼭 취업이 잘 되거나 취업에 엄청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임상심리사가 꿈이어서 임상심리 쪽으로 되려면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받아야 되나요? 이것도 임상심리사가 당장 고등학교 등급과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가셔서 이렇게 열심히 학업 준비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심리학과를 가셔라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 빠밤! 네, 제 이야기가 너무 백폭이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상담심리 쪽에서는 뭐 커멀 자격증 요구하는 곳은 저는 면접 보면서나 뭐 취직하면서도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생이셔도 결국에는 석사 진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석사 진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뭐 대학원에 필요한 준비라고 한다면 이제 입학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학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이제 가톨릭 대학교 시험이 진짜 난이도가 높아서 막 제 소문으로는 가톨릭 대 학부생들은 막 1학년 때부터 그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스터디가 따로 있다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대가 좀 까다로운 거고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보지 않는 곳도 있으니 대부분 어떤 것들을 입학 시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당연히 기본적인 상담 심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마법.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내 석사 입학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에는 그런 뭐 파트별로 분류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발달심리의 흐름, 뭐 임상심리의 흐름, 뭐 이상심리의 흐름 이렇게 이제 상담 분야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좀 입학하실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는 영어죠. 예, 영어죠. 네, 영어를 대신에 뭐 토익을 준비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AP 바론스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초록 색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시고 그것들을 조금 숙지해 두시는 것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